살기 좋은 우리 동네, 과연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최고봉 진행자 정미옥입니다. 자, 우리 동네 프로필로 오늘의 동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함께 맞춰보세요. 자, 일단 위치는 전라남도입니다. 면적은 39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52,000명, 세개 읍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곳에는 이순신과 장보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가 이곳에 있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전복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소개할 우리 동네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온 이곳은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지금부터 완도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완도 군수 프로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완도 군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 신우철, 생년 1953년생, 고향이 바로 이곳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자, 학력은 여수대학교 해양생물학 석사, 전남대학교 해양생물학 박사. 군수님, 해양생물학 박사시네요? 네, 이쪽으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해양생물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저는 좀 특이하죠. 초등학교를 약산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광주로 유학을 갔죠. 그런데 다시금 고등학교를 완도 수산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하게 돼서 그 이후에 해양수산 관련된 그런 직장에 근무를 했고 3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완도군의 군장을 맡게 됐습니다. 완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바다, 이 해양생물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예. 그렇다면요, 완도의 군수로서 해양생물학, 이 지식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혹시 예를 들면 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전문 지식을 좀 활용을 하시나요? 많은 도움이 되죠. 우선 이 완도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수산군입니다. 전복 생산량이 전국의 80%, 해조류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아주 수산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과거에 공부했던 그런 수산 분야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우철 완도 군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군수님, 완도라는 지명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우선 완도 할 때 완자가 빙그레 웃을 완자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섬도를 쓰는데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고향을 생각할 때 아주 따뜻하고 그런 포근한 감을 느껴서 저절로 웃음을 웃게 된다고 그래서 빙그레 웃을 완자를 썼고요. 그리고 완도라고 불리워진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1145년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완도라고 썼고요. 그 이전에는 청해라는 이름을 써왔었습니다. 아, 청해부터 시작해서 완도라는 이름까지 불리게 된 거군요. 네. 아, 그리고요, 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이 또 있죠. 바로 해상왕 장보고인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의 지리와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군수님, 이거 지도가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돼 있죠? 네. 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빨간 지점이 완도입니다. 완도에서 위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육지로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거꾸로 보니까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튀어 있고, 완도가 세계 해상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00년 전에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청해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바로 세계 속의 완도가 해상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을 당시에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완도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신 바와 같이요, 완도는 265개나 되는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불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을 막을 수가 있어서 피양지로서 알맞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장보고 대사가 번영을 설치했던 곳이 바로 장도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밖으로는 전부 다 섬들이 막고 있어서 거기에 태풍도 피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요충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완도는 지리적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해상교통의 중심지,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섬의 구성 때문에 아주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완도에 좀 대표적인 역사유산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완도의 대표적인 역사유산이라고 한다면 장도에 역시 청해진 유적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1200년 전에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 청해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당시에 해적을 소탕하면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저 페르시아까지 해상 무역을 실시했던 것이 바로 완도인데요. 거기에 장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년 정월 보름날에 이제 그 제사를 모시는 그런 사당이 있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목책으로 해서 성을 쌓은 곳입니다. 나무를 촘촘히 이렇게 바닷가에 심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바닷가지만은 우물이, 아주 좋은 우물이 있는 우물터가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장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역사유산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진왜란을 종결 시켰던 그런 노량진 해전에 참여했던 데가 바로 이제 완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진린 장군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노량진 해전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년간의 그 임진왜란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곳이 바로 고금도에 있는 충무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충무사에는 그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그런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그리고 관악묘비가 또 있습니다. 네, 완도에 깃든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도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는 완도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군수님, 이번 시간은요, 우리 동네를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완도의 자랑거리가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혹시 한 군데를 꼽는다면 어디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완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복이죠. 그 전복 중에서도 아주 좋은 전복을 생산하고 있는 망남리 전복양식장입니다. 망남리 전복 양식장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도하면 또 전복이니까 이 전복의 산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자, 완도의 자랑거리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복 양식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망남리에 왔는데요.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양식장까지 어떻게 가는 건가요? 배로 해서 잠깐 가시면 됩니다. 멀진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갈게요. 가시죠. 와, 군수님 이렇게 배를 타고 나오니까요. 이 바닷바람도 정말 시원하고요. 이 햇살도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 자체도 엄청 좋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양식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복은 혹시 언제 수확을 하는 건가? 제철이 언제예요? 전복은 연중 수확을 하는데요. 지금이 전복 맛이 가장 좋은 제철입니다. 지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철인 전복을 저희가 직접 지금 보러 가고 있는 거죠? 예,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지금 전복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현장에 자주 나오세요, 군수님? 저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서 전복이 성장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전복 산업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가는 데는 또 참고가 되니까 그래서 현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전복이 살고 있는 양식장입니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네. 저쪽. 와, 아이고, 여기가 망남리 전복 양식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상당한데요, 군수님? 그렇죠. 네. 군수님, 여기에 전복이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서 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네. 와, 이게 이 안에 전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게 바로 이 완도의 깨끗한 바다와 신선한 해조류를 먹고 자란 완도의 보물 전복이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더 가까이서 볼게요. 그럴게요. 예. 어머, 여기 전복이 보이네요? 여기 하나요. 아니, 이게 사이즈가 상당한데요? 제 얼굴만 한 것 같아요. 진짜 크다. 그 정도 기르려면은 네. 3년 이상을 길러야 됩니다. 3년 동안 길러야 이만한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나온다고요? 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전복 사이즈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역시. 그만큼 완도 바다가 참 청정한 바다고 그리고 이와 같은 다시마와 미역과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천연사료만 먹여서 양식이라는 게 바로 전복입니다. 그럼 전복은요, 여기 있는 다시마랑 미역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먹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마와 미역만 먹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시마들이 수북히 쌓여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완도에 이렇게 전복 양식장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생산되나요?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약 80%로 보시면 됩니다. 80%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복은 완도산이다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니겠네요. 완도에서 전복을 기를 때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완도 전복이 다른 지역의 전복에 비해서 또 맛과 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바다 밑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반석이 깔려 있고 또 갯벌에도 맥반석 가루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완도산 전복이 맛과 향이 다른 지역의 것보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도의 전복이 맛이 뛰어나고 예. 품질이 뛰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맛이 많이 달라요? 맛이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맛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와, 바다에서 봤던 그 전복을 드디어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전복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네요, 교수님. 이게 다 뭔가요? 아주 다양하죠. 전복 김치고요. 전복 장아찌 그리고 다시마와 전복과 만든 전복꼬치
그리고 이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여름철에 원기가 좀 허해질 때 원기 보충에 으뜸인 전복 삼계탕입니다. 전복 삼계탕.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날을 전복데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날에 전복 삼계탕 드시면 원기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기만 해도 지금 군침이 도는데요. 군수님 어떤 거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전복김치를 먹어볼게요. 그럼 저는 어떤 거 먹어볼까요? 다시마와 전복으로 만든 다시마 전복 꼬치를 드셔보세요. 네, 자 먹어볼게요. 다시마랑 전복이랑 같이 이렇게 꼬치를 먹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맛있죠? 네, 이게 전복의 그 꼬들꼬들한 부드러움과 그리고 다시마의 향긋한 바다의 향이 입안에서 확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군수님 저희가 이렇게 전복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도 먹어봤는데 완도의 자랑거리가 이 전복 양식장 말고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있죠. 그럼 자랑거리를 계속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까요? 자, 완도의 자랑거리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나니 전복 양식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군수님, 우리 동네 자랑거리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연간 100만 명이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그곳인데요. 여기서 파도 소리나 이런 나는 소리가 벌써 4km 정도로 간다고 해서 울명자를 써서 명사심리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 바로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고, 이곳은 산소 음이온 발생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블루플래그 인정을 받는 이런 유명한 바로 여름 휴양소입니다. 네, 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 살아 숨쉬는 이곳으로 올 여름 휴가 계획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엔 우리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군수님, 우리 동네 주민들이요, 이 완도 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질문에 답변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자, 그럼 바로 완도 국민들의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도읍에 사는 박상석입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대책이 시급한데요. 우리 양식업에도 피해가 있지만 해양 생태계에도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완도읍에 살고 있는 유영인입니다. 예,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안도가 전남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좋고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수님. 완도읍에 사는 유항아입니다. 군수님이 내건 공약 중 하나가 수산소득 1조 원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완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도 군민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군수님, 첫 번째 질문이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우리 완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선포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바다 해양 쓰레기 중에
걸칫거리가 바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미세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이거는 친환경적인 소각기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차량에다가 소각기를 달아서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말끔히 처리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완도의 미세먼지 현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완도가 전남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가요? 네, 완도가 전남 22개 시군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곳,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것이 완도입니다. 완도가 이렇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스럽게 된 것은요, 완도가 265개나 되는 섬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섬들이 또 권역별로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바닷가에는 그 해양성 기후가 오후에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되죠. 바람이 있는데 섬과 섬 사이에는 이른바 골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은 육지부로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완도가 적은 그런 미세먼지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완도가 특징적인 게 란데림들이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란데림들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주 효능이 탁월한 게 바로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입니다. 이 해조류는 그 성분 중에 끈적끈적한 그 알긴산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를 흡착을 해서 그거를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효능이 아주 탁월한 게 해조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산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생산 분야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위험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태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온난화에 의한 고수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표현이 물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중 폭우, 그리고 적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수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이상초루,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체 장목, 이게 즉 해조류가 되겠죠.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요즘에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둔화된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부터 ASC, 즉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를 해서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믿고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 한계를 느꼈다면 해외 시장을 개척해 가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 가공, 유통 분야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우리 완도가 이제 새롭게 수산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도 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완도군청 홈페이지 열린 군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도에서 완도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완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군수님, 먼저 해양치유 사업에 대한 계획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해양치유 산업은 우리 완도의 그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서 해양기후, 그리고 바닷물, 그리고 갯벌과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질환을 예방 및 치료를 하고 그리고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치유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해양수산 분야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공부를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치유센터의 가장 중심인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4월 달에는 해양 블루존 조성 사업, 그러니까 치유센터 주변에 단지를 조성하는 그의 예산을 200억을 확보함으로써 또 우리의 친지 명사 심리가 블루플래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요, 완도는 의료 산업과 관광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완도군에서는요, 수산물 외에도요, 농축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예정 중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건 역시 우리 완도가 지니고는 깨끗한 환경과 기후 조건을 활용해서 완도 자연 그대로 농업과 축산업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 자연 그대로 농업이라는 것은 완도의 해풍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풍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토양, 그러면서도 바이오 기능수라는 그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을 자연 그대로 농업이라고 그러고, 그런 결과로요, 완도의 쌀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다 그러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랄 인증을 받아서 우리 완도의 쌀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되게 이르렀고요. 드디어 미국까지도 이렇게 수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도는 이와 같은 완도가 지니고 있는 그런 환경을 차별화해서 완도 자연 그대로 농업과 축산업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는 뭐 완도가 수산물뿐만 아니라 정말 농축산업에서도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미래, 앞으로 완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군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완도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완도는 치유의 섬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완도는 아주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서 그런 해양 기후, 그리고 깨끗한 바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보양자원, 흑염소와 더불어서 전복 등과 같은 보양자원이 또 많은 것이 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도를 한마디로 치유의 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완도는 치유의 섬이다.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